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정은씨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여러가지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도서관 퀘스트, 오늘로 5번째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미즈 마블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 해요. 지난번에 미즈 마블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즈 마블이요. 자, 미즈 마블은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슈퍼히어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 미즈 마블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가? 예를 들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 그 세계관의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말이에요. 그거는 이 미즈 마블이란 캐릭터가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슈퍼히어로라고 말은 하지만요, 대부분의 슈퍼히어로들은 너무 슈퍼예요. 너무 히어로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슈퍼히어로로서의 능력이 너무 넘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뭔가 좀 특별한 존재들이란 겁니다. 물론 재력으로도 엄청난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러한 슈퍼히어로들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공감을 사기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스파이더맨이 처음 나왔을 때 스파이더맨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스파이더맨이 그만큼 현실적이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고등학생이고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가정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안 계셔서 숙부 숙모네 집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당시 미국의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듯하고 굉장히 편안한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느껴졌죠. 물론 그래서 친절한 이웃의 슈퍼맨이라는 형태로 스파이더맨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자, 그런데 말이죠,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와 정반대점에 서 있는 캐릭터, 예를 들면 슈퍼맨 같은 캐릭터가 있을까라는 거죠. 슈퍼맨은 역사상 최초의 슈퍼히어로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작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기억되고 있는 작품은 역시 슈퍼맨이죠. 자, 슈퍼맨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지구인이 아닙니다. 크립톤이라는 행성에서 도착한 특별한 존재인 거죠. 자, 그러한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작품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특이한 작품들. 자, 우선은 슈퍼맨 레드선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와는 좀 정반대선에 서 있는 슈퍼맨 아이덴티티, 시크릿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렇군요, 이 두 작품을 소개하자면 꼭 소개했으면 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루터입니다. 자, 이 세 작품을 소개해드리기로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 세 개씩이나 동시에 소개한다고 하니까 좀 황당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작품들은 전부 다 한 권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비슷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바로 이 작품, 슈퍼맨 레드선입니다. 자, 요 마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쏘른 마크입니다. 슈퍼맨 레드선은 무엇이냐면요, 슈퍼맨이 미국의 영이 아닌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보시죠. 슈퍼맨은 원더우먼과 더불어서 미국을 상징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히어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슈퍼맨이 미국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가 된 것은 별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슈퍼맨이 미국에 떨어졌기 때문이죠. 슈퍼맨은 크립토 행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크립토 행성에 뛰어난 과학자인 조엘이 자신의 아들 카렐을 살리기 위해서 크립토 행성이 파괴된 상황에서 자기 아들만큼은 살리고자 떠나보내요.
그리고 그가 지구에 도착하는데 지구의 작은 마을, 말 그대로 작은 마을인 스몰빌에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맨은 이 미국의 미국의 영웅으로서 기억되게 되고 미국의 영웅으로서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좀 생각해보자고요. 슈퍼맨이 미국에 떨어진 건 어디까지나 우연이란 말이죠. 생각해보면 슈퍼맨이 가장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사실은 소련입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가장 영토가 넓으니까요. 슈퍼맨이 아주 조금만 늦게 지구에 떨어졌다면, 몇 시간만 늦게 떨어졌다면, 그럼 분명히 소련의 어딘가에 떨어졌겠죠. 아마도 시베리아 어딘가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슈퍼맨은 소련에서 태어나서 자라납니다. 소련의 인민의 영웅이 되는 거죠. 자, 때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스푸트니크 충격이 미국을 강타했던 그 시기. 갑자기 슈퍼맨이라는 괴물이 미국인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스푸트니크 충격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일이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무적의 존재. 바로 그러한 슈퍼히어로인 거예요. 당연히 미국인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슈퍼맨이 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은 그들에겐 강력하고 무서운 존재일 뿐이에요. 바로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슈퍼맨은요, 소련의 인민의 영웅이고 스탈린의 후계자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 자신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말이죠. 완벽한, 자, 스탈린은 철의 사나이라고 불렸어요. 강철의 사나이가 그 뒤를 이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강철의 사나이는 수명이 일반 인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길고 그리고 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지구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고 거의 모든 범죄를 줄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태풍이 온다? 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걸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슈퍼맨에 대해서 더욱더 위험을 느끼고 특히 미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존재 중에 하나였던 렉스 루터는 슈퍼맨 시리즈 전통적인 악당인 바로 렉스 루터입니다. 그 렉스 루터는 슈퍼맨을 맞서 계획을 세우게 돼요. 슈퍼맨의 세포를 입수해서 슈퍼맨의 세포로 비제로 같은 슈퍼맨의 복제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리고 온갖 종류의 힘을 이용해서 슈퍼맨과 싸우려고 하죠. 여러가지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원더우먼, 그 다음에 그린 랜턴, 플래시 등 수없이 많은 그런 독특한 히어로들이 등장해요. 자, 여기 물론 배트맨도 있습니다. 다만 배트맨은요, 미국의 인물이 아니에요. 바로 소련에서 슈퍼맨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 피해를 받게 된, 물론 슈퍼맨 때문은 아니지만 피해를 받게 된, 그래서 부모를 잃게 된 한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배트맨으로 활동합니다. 테러범 배트맨, 혁명투사 배트맨이 탄생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로서 얘기를 꾸며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슈퍼맨이 통치하는 세상은 분명히 평화로울 거예요. 범죄도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연의 위협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 당연히 홍수도 없을 것이고 가뭄도 없을 것이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존재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겠죠.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은 과연 평화로울까? 그 세상은 과연 행복할까요?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등장해요. 슈퍼맨과 손을 잡고서 공산주의가 되었던 원더우먼이라던가. 자, 그리고 한편으로 렉스 루터와 결혼한 로이스 레인. 원래는 슈퍼맨의 연인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지만요. 슈퍼맨은 신입니다. 자, 신이 다스리는 세상과 신이 다스리는 지구상 거의 대부분의 세상, 그리고 고립된 채로 점점점 망해가고 있는 미국, 그 미국을 다스리게 되는 렉스 루터. 여기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슈퍼맨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자, 이상적인 세상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점 비뚤어지고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해요. 렉스 루터가 얘기를 하죠. 그냥 세상을 통째로 병에 넣어보지 그래. 슈퍼맨이 다스리는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참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슈퍼맨은 사실 그래요.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슈퍼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슈퍼맨이 단순히 슈퍼히어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 같은 작품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루터에서는요, 주인공은 렉스 루터예요. 자, 렉스 루터는요, 참 특이한 악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슈퍼맨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슈퍼히어로예요. 무적이죠. 심지어 배트맨조차 배트맨이 배트맨 저스티스 리그의 사람들이 조커에서 조종당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에서조차 배트맨은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들을 어떻게든 막게 되지만 슈퍼맨만큼은 쉽게 상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건 처음부터 깨달은 얘기고 하고요. 모든 슈퍼히어로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병기가 슈퍼맨만큼은 도저히 도움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한 존재예요. 슈퍼맨은 신입니다. DC 영웅을 상징하는 가장 존재죠. DC 영웅 자체가 영웅으로서의 활동하는 신들을 그려내는 작품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렉스 루터만큼은 좀 특이한 게, 렉스 루터는 아무런 힘이 없는 히어로예요. 악당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악당. 물론 머리는 똑똑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발명품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재력도 있어요. 특히 리부트된 형태에서는 렉스 루터는 렉스 코퍼레이션, 자기 회사, 어마어마하게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렉스 코퍼레이션의 대표거든요. 그런 렉스 루터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슈퍼맨이 나타나면서 그의 운명은 틀어지게 됩니다. 렉스 루터가 바라본 슈퍼맨은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이 아닌 존재. 렉스 루터는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넌 인간이 아니야. 바로 이게 이 작품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사실 이 두 작품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돼요. 특히 렉스 루터가 인간으로서 슈퍼맨을 막겠다고, 어떻게든 간에 슈퍼맨을 나쁘게 만들어서 슈퍼맨을 몰락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인 루터를 보게 되면 말이죠. 한 인간의 모습.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렉스 루터가 슈퍼맨을 질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렉스 루터 자신은 스스로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슈퍼맨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인간이고 걔는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서야 될 자리에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를 질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품 얘기를 보다 보면 DC의 슈퍼히어로물이, 특히 최근에 나오는 DC의 확장 유니버스 세계관의 영화들이 왠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특히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을, 그 이야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쬐끔은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 시작에서 나오는 렉스 루터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존재였거든요. 그냥 납득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배트맨이 슈퍼맨을 공격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배트맨이 얘기하죠. 그가
인류의 적이 될 확률이 단 1%만 있더라도 나는 그를 가만둘 수 없어. 예, 바로 그런 점을 이 두 작품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C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느끼고 싶다면, 특히 이번에 원더까지 포함해서요, 현재 DC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 히어로들은 몽땅 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거 빼고요, 슈퍼맨도 그렇고 원더먼도 그렇고 이른바 말하면 데미 휴먼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모두 데미각, 즉 반신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특히 슈퍼맨은 특히 더욱더. 원더맨도 마찬가지지만 알죠. 그런 존재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세상들, 그거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작품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자, 한편 그렇지만 저는 슈퍼맨이 꼭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고 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슈퍼맨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여야만 될까? 초인이라도 평범한 행복을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슈퍼맨은 인간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수명부터가 다른걸요. 크립토 행성인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랜 동안 살아갑니다. 슈퍼맨은 거의 늙질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인간과 동일한 시간을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끼리의 사랑, 물론 그 추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둘 간에 서로 나누는 사랑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슈퍼맨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어떤 면에서 원더우먼만이 슈퍼맨의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 52 DC에서 리부트한 그런 개념 속에서는 슈퍼맨과 원더우먼을 가깝게 만들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슈퍼맨 레드선에서도 슈퍼맨의 연인으로서 원더우먼이 등장하니까요. 그렇지만 정말로 인간적인 슈퍼맨이 있을 수 없을까? 거기에서 바로 이 작품이 등장합니다. 슈퍼맨 시크릿 아이덴티티. 이 작품은요, 사실 슈퍼맨 이야기지만 슈퍼맨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슈퍼맨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은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만 이름이 클라크 켄트일 뿐이에요. 네, 슈퍼맨의 그 이름 말이죠. 자, 클라크 켄트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아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년.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캐릭터가 슈퍼맨의 힘을 얻게 돼요. 자, 그리고 슈퍼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사실은 감춰야 되겠죠. 자,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았던 한 소년이 이렇게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느 순간 눈에 떴어요. 그리고는 우주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얘한테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존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특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서 정부가 그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격추시켜요. 그리고 그를 조사하려고 하죠. 자, 여기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든 간에 다시 감춰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든 간에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 아이덴티티, 비밀스러운 아이디, 정체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슈퍼맨으로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 되고 슈퍼맨으로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맨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죠. 그는 슈퍼맨과 달라요. 보통 사람처럼 늙어갑니다. 그만큼 보통 사람처럼 힘을 잃어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반적인 인물로서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을 구하는 영웅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점에서 이 작품이
슈퍼맨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슈퍼맨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 삶을 살 수 없는 신으로서의 슈퍼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슈퍼맨을 그려준 작품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작품 역시 슈퍼맨에서 가장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퍼맨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슈퍼맨은 영화도 여러 편 나왔죠. 예전에 리처드 도노판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그리고 드라마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로이스와 클라크. 그 다음에 스몰빌.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왔죠. 그 밖에도 뭐 슈퍼맨에 관련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만화책, 물론 소설도 있어요. 게임도 많이 나왔고요. 자, 그렇지만 그때마다 슈퍼맨은 항상 신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슈퍼맨이 영웅으로서만 그려지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웅으로서의 신으로서의 슈퍼맨을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이 두 작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 자신이 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말이죠. 또 하나 나아가서 슈퍼맨 시크릿 아이덴티티에서는 슈퍼맨이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슈퍼맨도 평범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은 슈퍼맨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봤던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사실 이 작품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서 제가 인간적인 영웅을 더 좋아하기 때문일지 몰라요. 슈퍼맨은 너무나도 슈퍼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작품을 통해서 슈퍼맨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가 인간이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들, 그리고 그가 바라는 정말 진정한 바람들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한번쯤 이 세 작품을 꼭 읽어주기 바랍니다. 슈퍼맨 아이덴티티와 슈퍼맨 레드선과 루터, 그리고 그와는 상반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슈퍼맨의 감춰진 욕망을 느낄 수 있는 슈퍼맨 시크릿 아이덴티티 말이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더욱더 재미있게 인상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그리고 슈퍼맨으로부터 파생되었던 수많은 영웅에 대해서도 더욱더 즐겁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슈퍼맨 얘기를 마쳤습니다. 아직도 영화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슈퍼맨은 지금 현재 죽은 거로 설정되어 있지만 분명히 부활하겠죠. 그런 이야기 속의 슈퍼맨들 한 번쯤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보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슈퍼맨, 그 다음에 슈퍼히어로 얘기들을 더욱더 즐겁게 느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F 판타지 소설광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